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YTN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죠.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최근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장이시죠.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귀결된 사회적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요. 네, 저희는 오늘 조금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피해자가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군대 내에서 도움을 청할 어떤 상담 센터나 이런 곳이 전혀 없었나 하는 점입니다. 군대 내 사고를 보면 안전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망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군에는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든지 선고충 상담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상담기관이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현재 주로 병영 문화 개선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로 병사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군의 이중사의 경우에도 상담을 받긴 했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폭력과 관련됐고 그다음에 자살 관련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기보다는 군 자체에서 사건 자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살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된 거는 정말로 전문 상담가들이 개입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중사의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왜 변희수 하사와 같이 예.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커밍아웃 했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분도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교육을 혹은 수련을 받았다면 이 성폭력이라든지 커밍아웃한 분들의 경우에서 자살의 고위험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호 장치라든지 시스템이 가중되지 않았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군대 내에서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인력이 과연 있는가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군대 내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획기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이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도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임원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갑질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변 사람들이나 회사 자체에서 그분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적절한 안전장치라든지 상담적인 도움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무리 보수가 좋고 복지 수준이 좋다고 해도 대기업에 있고 IT 기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보수나 그걸로 보상을 해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자살이라든지 스트레스 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면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자라든지 관리자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내의 정신건강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외국의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직장 내 EAP 활동을 한다든지 네. 동료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도록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모델링을 해서 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네. 그 스트레스를 빼줄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내에서의 이런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 문제도 최근에 큰 뉴스가 됐거든요. 예. 분당에서 실종됐던 학생이 결국 목숨을 끊고 사망한 상태로 또 발견이 되기도 했고, 그랬죠.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남학생이 또 자살을 했는데 결국 유가족들이 제출한 유서 영상회를 보니까 또래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구조는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 정도여서 실제로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변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생활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생 대상의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실시되고 있는데 네. 단순히 뭐 연간 몇 명이 받았고 몇 시간을 했다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내 주변의 학생들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했을 때 학교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자살률이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경고예요. 네. 이미 이런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요. 근데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얘기하는 자살, 이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는 또 얼마 전에도 파곡동에서 세 분이 같이 해서 동반 자살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딸과 어머니, 그다음에 친척. 예. 근데 그 당시 너무나 어려워서 월세가 20만 원이었었는데 1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조직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개입이 안 됐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입장이 좀 갈리면서 논쟁 중인데 물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아까 개입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좀 더 빨리 촘촘하고 좀 밀접하게 뭔가 이런 상담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재난이나 위기 쪽을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요. 네. 이번에 코로나19가 되면서는 심리 방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한 거, 우울한 거,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걱정,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족 갈등도 아주 심각해집니다. 가족 내 폭력, 네. 그다음에 양육 문제, 학업 문제.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했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돼야 되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도 네.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해줬을 때 전 국민이 하루에도 빨리 네. 온전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계속 이어나가 봅니다.
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이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앞서 이런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저는 하루에 3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인데 비해서 아직까지도 정부나 국민들 일부는 개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나 226개 기초단체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50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40군데 정도는 정신복지센터에서 팀으로 구성돼서 일부 직원들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고 대부분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살 예방 예산을 우울증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적인 인프라의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자살 문제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유가족이라든가 시도자들입니다. 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보다 8배나 높고 시도자들은 25배 높은데 이런 고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원하는 대책이라든가 예산이 거의 마련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활동들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저는 자살 예방은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온 부처가 같이 컨트롤하는 총리실에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한 결과 자살을 한 37% 줄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만 가지고서는 자살 예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총리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 부처 차원의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 그만큼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살 예방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는 하루에 38명이 사망하는 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3.9명이 죽고 자살은 무려 10배가 죽고 있는데 불과 예산은 정부 부처 합쳐서 41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명당 자살 예방 예산은 805원 원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 자살 예방 예산을 6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한 명당 5만 3천 원 정도 돼서 우리나라 예산은 일본의 66분의 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더라도 자살 예방 예산을 3.6배 정도를 매년 증액해서 2025년까지의 일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정부 예산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요구하는 5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생명주 희망재단 확대라든가 종교계 시민단체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0억 정도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정부 부처들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서 국방부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온 부처에서도 자기 부처에 맞는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자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살 예방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실련 자살 예방센터장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입니다.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